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당진 환경연합이 시청 브리핑실에서 당진 화력소 수면 연장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환경연합은 한국동서발전이 당진 화력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등 화력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위한 절차를 은밀히 진행해왔다며 비판했는데요. 전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19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는 당진 환경연합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한국동서발전 당진 화력을 규탄하는 자리였습니다. 당진 환경연합은 한국동서발전이 당진 화력 1에서 4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김성환 국회의원이 제공한 당진 1에서 4호기 성능 개선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 드러났다며 에너지 전환에 역행하고 당진 시민을 기만하는 당진 화력의 수명 연장 추진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진 화력 1, 4호기 수명 연장 추진은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충남도 당진시의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며 당진 에코파워 석탄 화력 발전소를 막아내고 안심하고 있는 당진 시민의 뒤통수를 치는 파렴치한 짓입니다. 또한 한국동서발전이 KDI에서 작성한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통해 당진 화력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 보고서 자체가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0년 동안의 피해도 끔찍한데 또 10년을 더 석탄화력으로 피해를 받아야 합니까?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며 당진 시민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한국 동서발전의 만행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심지어는 2017년 7월 당진시와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는 등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한국동서발전이 이미 2017년 2월부터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는 등 화력발전소 수명 연장을 위한 절차를 은밀히 진행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은 지난 2018년 12월 18일 당진화력 저탄장 환경오염물질 재발 방지 대책 모색 토론회에서 저탄장 자연 발화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저열량탄 사용 때문인 것을 인정하고 개선 대책으로 저열량탄 도입을 가급적 지양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타당성 조사에서는 저열량탄 사용을 늘려 연료비를 절감하겠다고 기록해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내가 서 있는 땅이 주저앉고 있다.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일이 당진 부곡공단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집안 침하로 인해 건물 곳곳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계단이 내려앉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한전의 전력구 공사가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공사 현장 인근에는 가스 공급 시설과 유류 저장 탱크가 있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였습니다. 당진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그 현장을 제1방송이 다녀왔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당진 부곡공단 내 위치한 한 업체입니다. 집안 침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입구 계단이 주저앉은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안의 상황은 어떨까요? 건물 내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내부 벽에 균열이 생겼고 집안이 침하되면서 문도 제대로 닫히지 않았습니다. 공장 내에도 균열이 생겨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공장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내려가 버렸잖아. 이렇게 지금 이게 바닥이 이거는 거의 안 움직이거든. 이거는 파이들이 박혀 있으니까. 다른 업체의 사정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땅이 내려앉으며 소규모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공사를 계속 하겠다는 거는 당진 시민 목숨을 담보로 해서 지금 공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것도 소규모의 싱크홀이 발생이 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지금. 육안으로 봐도 땅이 주저앉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렇게 다 금이 가버렸다. 담장에 금이 가고 보도블록이 파손되는 등 잖아요. 이거 튀어나온 거예요. 부곡공단 곳곳에서 특이 사항이 발견됐습니다. 아하임텍 안동건 대표는 집안 침하 원인을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 공사로 보고 당진시에 긴급민원 신청서를 발송했습니다. 이에 지난 4일 당진시 관계자가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게 공사 분량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찢어진 거예요, 지금. 여기에 다 처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안 대표는 부곡공단이 뻘위에 조성됐기 때문에 전력구 공사 중 지하수를 퍼내면서 약한 뻘들이 빨려 들어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물하고 뻘하고 파냈을 때가 가장 여기가 심각하거든요. 지금은 물만 퍼내고 있어요. 왜 뻘은 밑에 이제 안반층까지 들어갔으니까 뻘은 안 들어죠. 그죠? 물만 계속 뽑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이 들는 거 어떻게 됩니까? 토압이라는 게 뻘이죠. 뻘, 물 이런 게 해서 다 압이 유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토압이. 거기서 물만 딱 빼.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는데요. 이 공사장 주변에는 한국가스공사의 가스 공급시설과 또 관로가 매설되어 있고요. GSEPS에 유류 저장 탱크가 있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상태였습니다. 근무자들은 구조물 붕괴 우려뿐만 아니라 주변 가스 공급 시설과 유류 저장 탱크가 있어 최악의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며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여기 우리 당진시에서 사고 나면 누가 죽어요? 당진 시민이 죽잖아. 그럼 당진시에서 당연히 그런 안전조치를 해야지. 왜? 그런 위험 요소가 이미 지금 발견이 됐잖아요. 발견이 됐는데도 안 한다는 거는 이거는 너무나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공사 현장과 가까이에 위치한 GSEPS는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저희도 처음, 그러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마 처음 수직구 공사할 때, 네네. 그 집안이 좀 침하된 부분이 있어갖고, 이제 공사를 중지시키고 저희는 조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사를 진행해갖고, 뭐 저희는 피해는 없고요. 그래갖고 저희가 정기적으로, 저희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그걸 확인하고 있어요. 뭐 문제가 되는지, 아니 그런 거는. 그리고 이제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고요, 안전하고. 한편 공사 원청인 한국전력 중부건설처에 문의한 결과 정확한 원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당진시에서 공문 받았고요. 이제 지금 조치 요청 받았고요. 그래가지고 관련된 게 1월 10일까지 이제 기한을 받았어요, 저희가. 네.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안전 조치라든가 그런 거 어떻게 할지 계획을 내라라고 해가지고 저희도 지금 동부건설이랑 같이 해가지고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수직 공사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제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고 있고, 뭐 그쪽에서 이렇게 민원분들께서 이렇게 말씀은 해주시지만, 아직까지는 뭐 정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가 이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사유도 없고, 왜냐면은 저희도 당연히 이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할 때, 가스 배관이 있는 거 저희도 굴착 공사하면 다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담당 뭐 가스 공사라든지 그쪽에도 이제 관련 협조해가지고 안전하게 공사하고 있으니까. 집안 침하 원인이 전력구 공사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공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부곡공단 내 어디선가는 땅꺼짐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집안 침하로 인해 가스 누출이 발생하고 또 폭발로 이어진다면 그야말로 초대형 사고가 아닐 수 없는데요. 당진 시민의 안전은 어디서 보장받아야 하고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수 있을까요? 애꿎은 당진 시민의 목숨만 위협받는 지금 이 상황. 당진시를 비롯한 한전과 동부건설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의료 취약지역으로 불리는 당진. 안심할 수 있는 의료체계 구축은 많은 사람들의 오랜 수건인데요. 이에 당진시가 시립병원 설립 검토를 추진합니다. 앞으로 타당성 조사가 시작되는데요. 전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진시가 시립병원 설립 검토를 추진합니다. 당진시는 지난 4일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갖고 시립병원 설립 타당성 검토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올해 11월까지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 산학협력단이 연구 용역을 맡아 조사에 돌입합니다. 시는 이번 타당성 조사를 통해 지역 현황과 발전 계획, 유사 지역의 현황 등을 종합 분석하고 진료권 내 환자군과 이용 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진료 서비스의 수준과 범위, 필요 인력과 장비 등 적정 시설 규모 등에 대한 수요를 측정해 건립 타당성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적정 병상 규모와 부지 규모, 건립 위치 등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시립병원의 역할과 기능, 제공 의료 서비스의 범위 및 수준을 비롯해 국립대학병원과 보건소 등 유관 기관과의 기능적 연계성도 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타당성 검토를 통해 의료 취약 지역인 당진의 의료 서비스가 향상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의료 체계가 구축될지 주목됩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키친의 앞글자 K를 따 이름 지은 K급 소화기는 동식물류로 인해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는 효과를 지닌 소화기인데요. 지난해 4월 화재 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음식점과 기숙사 등의 주방에는 K급 주방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야 합니다. 당진소방서가 다시 한번 K급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습니다. 김미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진소방서가 주방화재 초기 진화에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기숙사 등의 주방에 K급 주방용 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4월 11일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의 화재 안전기준 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와 음식점 등의 주방 25제곱미터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 25제곱미터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제곱미터마다 분말 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K급 소화기란 키친의 앞글자를 따온 것으로 주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용유 화재의 경우 물을 뿌리면 불길이 더 번질 수 있고 일반 분말 소화기로 식용유 표면 화염을 제거해도 식용유 내부 온도에 의해 재발화할 수 있기에 이를 보완한 소화기입니다. 류진원 화재대책과장은 식용유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인해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방용 K급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주방 화재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충남 서천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2월 28일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건데요. 피의자는 인천 지역에서 노부부를 살해했다고 자백했고 경찰은 실제 사망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김미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지방경찰청에서는 지난 12월 28일 저녁 서천 지역에서 혼자 사는 친부 A씨를 살해한 아들 B씨를 6일 부산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먼저 A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로 피해자 사망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주변 인물 탐문 및 CCTV 분석을 통해 아들 B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조기 검거를 위해 광역수사대를 투입해 추적 중에 검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범행 사실을 순순히 시인했고 인천 지역에서 노부부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인천청에 긴급 확인한 결과 80세 남편 피해자 C씨와 81세 부인 D씨의 사망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충남청 광역수사대에서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 행적 및 추가 범행 유무, 공범 유무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할 예정입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당진 평택항 서부둔의 공유수면 매립지를 되찾아오기 위해 계속해서 힘쓰고 있는 당진 땅 수호 범시민 대책위. 당진 땅 수호 범시민 대책위의 촛불 집회에 새로 취임한 이건호 부시장이 방문해 대책위의 노고를 격려했는데요. 김미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촉구하고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를 되찾기 위해 진행해온 충남도계 및 당진 땅 수호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지역민들에게 현안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진 땅 수호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작년 11월에는 사진전을 개최하기도 했으며 지속적으로 촛불 집회를 열면서 지역 이슈를 확산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27일부터 시작된 촛불 집회는 현재까지 1261일째 당진 종합버스터미널 광장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진 땅을 찾기 위해 7일 오후 6시 30분경 열린 촛불 집회 현장에 새로 취임한 이건호 부시장이 함께했습니다. 처음으로 촛불 집회에 참여한 부시장은 1261일째 긴 시간 동안 지칠만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으신 것 같다며 열심히 노력하고 면밀히 대응해서 우리 땅과 바다를 되찾을 수 있도록 일하겠다고 다짐을 밝혔습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새해 첫 방문 일정으로 당진 백석울미 영농조합을 방문했습니다. 고령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선택한 이번 방문에서 양 지사는 기업 근로자를 비롯한 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전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양승조 충남지사가 당진 백석울미 영농조합을 찾았습니다. 새해 첫 방문 일정으로 백석올미를 선택한 양 지사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직원 19명 중 13명이 노인인 노인기업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노인과의 대화를 통해 심화되고 있는 고령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양 지사는 이날 현장 방문에서 기업 현황을 청취한 뒤 기업 근로자들을 비롯한 마을 주민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또한 기업 내 한과 공장에서 근로자들과 직접 한과 만들기 봉사활동을 가졌습니다. 양 지사는 이 자리에서 충남의 고령화율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17.5%로 전국 시도 중 5번째로 높다며 충남도가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 수많은 과제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를 나타내는 당진시의 노령화 지수는 112.9로 이대로 간다면 2033년엔 200명을 돌파하며 노인 인구가 유소년보다 2배를 넘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가 2019년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돌입했습니다. 교육은 4일을 시작으로 25일까지 총 9개의 과정을 36회에 걸쳐 진행하는데요. 김미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진시 농업기술센터는 4일 삼농혁신 리더 과정을 시작으로 2019년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이달 4일부터 25일까지 총 9개 과정을 36회에 걸쳐 2,87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4일 개강한 삼농혁신 리더 과정은 지역 내 이통장과 농업인단체 임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농정비전과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한 특강과 더불어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와 농지은행 사업에 대한 설명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센터는 앞으로 고품질 쌀과 채소, 여성 농업인 교육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특히 교육에서는 영농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설명 자료와 실제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교육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